지금 그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된 그 노인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사람들은 왜 은퇴 준비를 젊어서부터 못할까요? 자기 일로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. 이게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, 자, 10년 뒤에 나를 떠올려 보세요. 라고 생각 나를 떠올리잖아요. 네.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나 고통은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과 전혀 다르게 인지를 하는 거죠. 우리의 뇌가. 그래서 이 척도엽 쪽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랑 10년 뒤의 나를 생각할 때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님한테, 대표님 제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연금을 좀 가입해 주세요. 라고 얘기하면 하시겠습니까? 그렇죠. 안 하죠.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뇌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20년 뒤, 30년 뒤에 내 노후를 좀 더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기록해보고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? 그때 내 재무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? 이런 것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한번 진단해보고 체크해보고 예측해보고 상상해보는 거. 그때 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떨까? 뭘 먹고 있을까? 어디서 살고 있을까? 그래야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오는 거죠. 그래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그 소비를 줄여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선택을 그렇죠. 하니까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데 남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축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나를 느껴보는 것,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못하고 있다.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못 갖는 거네요. 네, 자기 그때. 네. 이게 결국 이게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. 그래서 대부분 다 갑자기 퇴직했다 그래요. 아니, 사실 옆에서 보면 예정돼 있는 건데. 아니, 야, 그게 안 보였어 이런 건데 자기는 갑자기 퇴직했대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낙관주의적인 생각들 속에서 미래에 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타인이 남으로 느껴져. 그러니까 전혀 현실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.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, 네. 야, 지금은 막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지금 그쵸. 애들 교육 맞습니다. 문제, 네. 자녀 문제, 아니면 뭐 이직도 해야 될 수도 있고, 뭐 창업을 해야 될 네.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겪는 현재의 문제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을 못 하는 거죠. 네. 이런 사람들에게, 이러한 40대, 50대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?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리얼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100살까지 산다.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에 대해서 진짜 100살까지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을 플래닝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저희 또래들, 잠깐 후배들 생각하면 야, 너 몇 년 남았어? 3년, 5년? 길면 뭐 7, 8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삶을 준비하고 있냐?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. 그러다 퇴직하거든요. 그리고 다 그래요. 몇 년 전에 준비했어야 된다. 그렇죠. 후회만 이거는 진짜 리얼해. 공부 안 하면 좋은 데 못 가잖아요. 그렇죠. 공부 안 하면서 좋은 데 가려는 거 똑같아요. 이거는 답이 없어요. 준비해야 됩니다. 무조건 해야 되는. 답이 없어요. 그것에 대해서 정말 준비시키고 공포를 느끼게 하든 뭐 하든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실 준비를 한다는 거는 그거에 맞게 자신의 현재 생활 방식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. 바꾸는 거죠. 이거에 대한 어려움도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.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어떤 사교육 문제도 문제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다 보는데 그러면 뭐 하여튼 줄일 데가 없는 거죠. 근데 정말 냉정한 거는 뭐냐면 어떤 게 더 현명하냐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를 들여서 내 노후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 아이가 그 사교육비의 효과들을 제대로 보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게 진짜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것들. 사실은 그렇게 투자해서 엄청 이익이 나고 한다.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. 라고 하면 해도 되죠. 근데 안 된다니까요.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고요. 두 번째는 그럴 능력을 갖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죠.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죠. 너무 힘들게 산다니까요. 이런 얘기하면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요. 맞아요. 이게 그러니까 사실 다 이렇게 깨달으면서도 그냥 하여튼 참
막연하게 먼 네. 나중에 얘기라고 네. 생각이 되니까 당장 어떤 급박한 마음으로만 액션을 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. 아, 그렇죠. 저도 지금 뭐 제 애들 키우면서 저도 늘상 뭐 경험하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사교육비 너는 하나도 안 써. 아, 그러기야 하겠습니까? 그렇지만 정말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아이들과 그것을 얘기해가면서 그러다 보면 아이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해도 될 거, 아빠한테 얘기해도 될 거 생각하고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면서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. 저는 그런 선택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참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능력이요. 그 이제 보통 50대 되면 이제 직장을 보통 은퇴하잖아요. 네.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진짜 100세 시대 혹은 뭐 70년, 80세까지 뭔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. 그래서 이제 많이 선택하는 게 창업을 네. 하잖아요. 네. 50대에 하는 창업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?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창업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창업을 하든 아니면 정말로 뭐 자원봉사 같은 재능 기부를 하되 약간의 소득 있는 삶을 살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뭐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그것 자체가 몇 년 동안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카페를 하고 싶은 분은 몇 년 동안 부부가 같이 다양한 카페들을 다니면서 우리는 어떤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어떤 정도의 돈이 소득이 발생,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치킨집을 하면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차별성을 만들어내겠다. 이런 것들이 쭉 몇 년 동안 연구되어 온 거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의미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. 그럼 준비하고 창업해야죠. 그렇지 않으면 100점 100패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퇴직 후에 정말 그 생활 수준이 중산층에서 그러죠? 아주 그 네.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네. 상당히 많다고. 맞죠. 그만큼 이제 장사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. 어렵습니다. 경쟁이 너무 심하고. 맞아요. 그러면 지금 어쨌건 누구나 은퇴 후에는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네, 텐데 그렇죠.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런 미래를 갖고 싶다면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야 될까요? 저는 그 흔히 은퇴 시기에 이제 자산 관리 이런 거 얘기할 때 예전에는 안전 위주의 투자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60세부터 한 20년 정도 뭐 투자 생각. 근데 지금은 50대 은퇴를 하면 짧으면 3, 40년, 길면 50년, 60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 똑같이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, 그 다음에 단기적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정말로 내가 80, 90이 된 나이가 아니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창업과 재취업을 할 때도 우리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20년, 뭐 25년 정도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똑같아요. 지금 해도 20년, 25년, 30년 일할 거니까 그 정도 생각하면서 재취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.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겠네요.